당신이 감히 내 딸한테 손대? 내가 가만 안 둬. 정순이의 고함 소리가 본사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어요. 정순이는 고성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요. 당장 나요. 정순희 씨. 고성희가 소리쳤지만 정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정순이는 고성희를 더 세게 밀쳤습니다. 26년 전에 버린 주제에 지금 와서 엄마 행세하는 게 말이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도 없어. 뭐라고? 제대로 들어요. 당신은 엄마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26년 전에 불 지르고 딸 버린 방화범이잖아. 정순이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순희 씨, 지금 무슨 소리를? 다들 들으세요. 이 사람이 26년 전 부산시장에 불 지른 범인이에요. 그리고 제 딸 은호를 그 자리에 버렸어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당황하며 정순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정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당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다 있다고요. 정순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공중에 뿌렸습니다. 사진들이 로비 바닥에 흩어졌어요. 26년 전 화재 현장 사진, 고성희가 창고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며칠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일주일 전 지은호의 휴대폰에서 고성희의 문자를 본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은호를 빼앗길 순 없어. 정순이는 지은호가 자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고성희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고 정순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딸. 사랑해. 은호야. 다음 주에 같이 저녁 먹을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진 오빠도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해. 우리 셋이 가족 사진 찍자. 정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완전히 자기 딸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안 돼. 은호는 내 딸이야. 정순이는 그날 밤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 씨, 저 정순이에요. 은호 엄마.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지혁 씨, 고성희 이사장에 대한 증거 있잖아요. 26년 전 방화 증거요. 네, 있습니다.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고성희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지혁은 정순이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위험할 수 있어요. 고성희 이사장은 재벌이고 상관없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이지혁은 며칠 후 정순이를 만나 모든 증거 자료를 건넸습니다. 신 팀장이 제공한 사진들, 화재 조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까지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쓰실 건가요? 본사에 가서 다 폭로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럼 고성희 이사장이? 무너지겠죠. 그게 제 목적이에요. 고성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은호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순이는 본사로 쳐들어온 겁니다. 고성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들 들으세요. 이 여자는 26년 전에 부산시장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 3명이 죽었고 10명 이상이 다쳤어요. 정순이의 외침에 로비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성희를 쳐다봤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고성희가 소리쳤지만 정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정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당시 소방조사 보고서예요. 여러 곳에서 석유 성분이 검출됐대요.
방화였다는 증거죠.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어요. 그건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건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을 그 화재 현장에 버렸어요. 갓난아기를 불 속에. 뭐라고? 세상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딸 은호가 바로 그 아기예요. 당신이 버린 아기. 정순이는 지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부산시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고아원에 보내졌고 제가 입양해서 26년 동안 키웠어요. 오 마이 갓. 정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인터넷에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순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정순이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가 왜 26년 만에 은호를 찾았는지 아세요? 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들 간이식 때문이에요. 이 여자 친아들이 간이 나빠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호를 찾아서 간을 떼어내려고 한 거예요. 헉, 진짜? 사람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정순이는 고성이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은 은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은호의 간을 사랑한 거죠. 은호는 당신한테 딸이 아니라 장기 기증자였어요. 고성이는 정순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자기 딸을 장기 기증자로? 정말 끔찍하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가 내려왔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급히 내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박진석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정순이는 박진석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셨죠? 고성의 이사장이 26년 전에 방화범이라는 거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도 공범이에요. 회장님도 방화범인 걸 알고도 재혼했고 회사 전무이사까지 시켰잖아요. 정순이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회장님은 고성이가 방화범인 줄 몰랐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재혼 전에 모든 것을 조사했고 고성희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성희의 능력이 회사에 필요했기 때문에 묵인했던 겁니다. 회장님의 침묵이 답이네요. 정순이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방화범을 임원으로 앉혀놓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의 제품을 사시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불매운동이다. 방화범 퇴출.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진석은 경비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 경비원들이 정순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고성이를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고성이, 당신은 끝났어요. 이제 다시는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정순이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인터넷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S그룹 고성의 전무, 26년 전 방화범 의혹. 친딸 버리고 아들 간이식 위에 찾아. 충격. S그룹 방화범을 임원으로 앉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비에서의 소동을 찍은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고성이는 자택에 틀어박혀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고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박진석 회장이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사회에서 당신 해임안을 상정했어. 박진석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26년 전 일을. 뭐? 당신이 나랑 재혼할 때 이미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화범인 거. 그런데도 나랑 결혼한 이유는 내 능력이 회사에 필요했기 때문이죠. 박진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도 공범이에요. 방화범인 걸 알고도 묵인한 거니까. 여보, 이제 끝났어요. 당신도 나도.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고성희 퇴출. 방화범 처벌하라. 불매운동.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도 출동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로 가요. 하지만 저 시위대를. 상관없어요. 가세요. 차가 본사 앞에 도착하자 시위대가 차를 둘러쌌습니다. 고성이 나와. 방화범. 사람들이 차를 두드렸습니다. 고성이는 차에서 내려 시위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26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성이는 시위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감옥에 가야지. 고성이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경찰에 자수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 은호를 키워주신 정순희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호에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차는 경찰서를 향해 출발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성이는 26년 전 방화 사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딸 지은호를 그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고성희의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고성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당시 저는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을 사고로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네. 제가 미쳤던 겁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고성희를 구속 수감했어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26년 전 방화 사건 자백, 구속, S그룹, 비상경영 체제 돌입, 박진석 회장, 사퇴 압력. 그날 저녁 정순이는 지은호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엄마, 고성희 이사장님이. 응, 봤어. 정순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린 건 자신이었지만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한 거 맞죠? 응. 정순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보며 물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은호야.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을 수 없었어.
26년 동안 키운 내 딸인데 고성희한테 빼앗길 순 없었어.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를 떠날 생각 없었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는 두려웠어. 고성희가 재버리고 내 친엄마니까. 혹시 내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지은호는 정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아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정순이는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가 구속된 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은호야. 오빠, 괜찮아요?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 편이에요. 오빠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지만 은호야, 너희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낸 거잖아. 지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우진이 계속 말했어요. 정순이 어머님이 본사에서 한 일 다 봤어요. 영상으로. 어머님이 우리 엄마 멱살 잡고 방화범이라고 소리치는 거. 오빠. 은호야, 미안하지만 나는 당분간 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정순이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너를 편하게 볼 수가 없어. 한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저희 엄마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오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한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으면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는 않았을 거야.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본사에서 고성희 이사장님 멱살 잡고 방화범이라고 소리치고. 은호야, 엄마는 한우진 오빠가 저 만나주지 않겠대요. 제 유일한 가족인데.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순이는 당황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지키는 게 그런 건가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은호야. 엄마, 저는 엄마가 고성희 이사장님을 미워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지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순이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며칠 후 정순이는 교도소로 고성희를 면회 갔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를 보고 놀랐어요. 정순이 씨, 왜 왔어요? 미안해서 왔어요. 정순이의 말에 고성희는 더 놀랐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네.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본사에서 이사장님 멱살 잡고 사람들 앞에서 방화범이라고 소리치고. 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순이 씨는 잘못 없어요. 저 혼자 다 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이사장님도 사람인데. 고성희는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이 씨, 당신은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딸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한우진 씨가 은호를 만나주지 않아요. 은호가 너무 슬퍼해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은호를 미워하지 말라고. 정말요? 네. 은호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정순이 씨도. 정순이는 고성희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계속 말했어요.
정순희 씨,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은호를 잘 부탁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당신이 해주세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호를 잘 지킬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이었지만 동시에 한 아이를 사랑하는 두 엄마였어요. 일주일 후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호야, 만날 수 있을까? 지은호는 한우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아니에요, 오빠. 저희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면회 와서 다 설명해 주셨어. 정순이 어머님도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거라고.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남매로.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한우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 정순이는 강력하고 시원하게 고성이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이 너무 잔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S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사퇴안이 상정됐어요. 박진석 회장은 방화범인 고성이를 알고도 전무이사로 앉혔습니다. 이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주가는 30% 폭락했습니다. 반대파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박진석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찬성, 찬성.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정순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정순이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정순이입니다. 고성이 이사장을 폭로한 사람이요. 정순이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박성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박성재 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순이는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성이 이사장을 폭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님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요? 박진석 회장님은 고성이가 방화범인 줄 몰랐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순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진석은 알고 있었지만 정순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무고한 사람까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순이 씨, 당신이. 박진석이 놀라 정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정순이는 박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제가 너무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만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회장님까지 사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순이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증언합니다. 박진석 회장님은 고성희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무죄예요. 반대파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소.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와 재혼할 때 신상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그건 일반적인 신상조사였을 뿐입니다. 26년 전 방화 사건까지는 몰랐어요. 정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정순이는 박진석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자신의 복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이사님들, 정순이 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조사해봤는데 아버지는 고성희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사님들, 지금 회장님을 사퇴시키면 회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박성재의 말에 이사들이 수긍했습니다. 결국 박진석의 사퇴안은 부결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진석은 정순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정순이 씨, 왜 저를 도와준 거요? 회장님, 저는 고성이만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회장님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걸 알잖소.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성이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회사를 위해 눈 감아준 것뿐이죠. 박진석은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이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한편 교도소에서 고성이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이사장님, 정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형 7년 이상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요. 고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탄원서요? 네. 고성이 이사장을 용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받지 않겠다고. 고성이는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걸 써줬어요? 김순자 씨라는 분입니다. 26년 전 화재로 남편을 잃은 분이에요. 고성이는 김순자를 기억했습니다. 26년 전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부부였어요. 남편이 화재로 사망했고 김순자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죠.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면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순자가 고성이를 면회 왔습니다. 고성이는 김순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김순자는 60대의 작은 체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성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사장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요? 제가 순자 씨 남편을 죽였는데. 알아요. 하지만 복수한다고 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잘 자라줘서 이제는 제가 행복해요. 이사장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딸을 버렸다가 26년 만에 찾았다는 거. 그런데 딸한테 거부당하고. 김순자는 고성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둘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고성희는 김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순이, 지은호, 한우진, 이지혁, 박진석, 박성재. 모두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는 26년 전 부산시장에 방화를 저질러 3명을 사망케 하고 10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친딸인 지은호를 화재 현장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방화치사 상죄 및 아동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피해자 김순자 씨의 탄원서를 보니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이 있군요. 네, 재판장님. 재판장은 고성희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고성희는 일어나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지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피해자 유족 여러분. 저는 26년 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은우를 버렸습니다. 엄마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26년 동안 너를 찾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와서 너를 이용하려 한 것, 다 엄마 잘못이야.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비록 엄마 자격은 없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구형보다 5년이나 줄었거든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용서한 점,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장이 선고를 끝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은호는 교도관들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잠시 비켜서자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다가갔어요. 이사장님, 은호야. 지은호는 고성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용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한우진 오빠는 제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오빠를 낳아주신 분은 이사장님이에요. 그래서 7년 후에 나오시면 가끔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이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제 엄마는 정순이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알아. 그걸로 충분해. 정말 충분해. 고성희는 지은호를 안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호가 먼저 고성희를 안아줬어요. 이사장님 건강하세요. 7년 후에 봬요. 응. 고마워, 은호야. 교도관들이 고성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뒤돌아보며 지은호를 봤어요. 방청석에서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희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우진이 정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한우진 씨. 한우진은 정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큰 상처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정순이는 한우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우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은호의 오빠시잖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한우진은 정순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이는 한우진을 안아줬습니다. 지은호도 다가와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순이와 고성희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정순이가 승리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끝은 행복한 결말이었어요. 화려한 날들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날들도 화려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